네, 반갑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아침에 상승 출발을 좀 보였었던 국내 증시가 자,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시점에서는 살짝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저점을 너무 늦게 잡는 바람에 반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어요. 수급 주체들이 모두 매도세로 전환이 됐고요. 금융투자가 조금 액션이 늦었죠. 그래서 매도를 좀 줄여가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확장이 됐고요. 결국에는 금융투자도 매도를 많이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급 주체가 모두 매도세를 보였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환율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또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환율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 상황 보시면 2423포인트 일단 지지선에 그냥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시점이 뭐 이렇게 위협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가면 상관없었죠. 근데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아래쪽 24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하는 그런 횡보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과 이격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은 네 그냥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면 한 1, 2주 정도 횡보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딱 네, 다음 달에 있을 만기일까지 네, 횡보, 좀 재미없는 장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좀 내려가면 다시 올려놓게 하겠습니다만 뚫고 넘어가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종목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면서 살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막판에 매수를 좀 들어가신 분들은 베팅을 한번 해보시면 했어요. 왜냐면 주가가 오전에 이제 지지점 보이다가 확 밀렸잖아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2시 넘어서면서부터 약간 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반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거지. 만약에 반등 연결됐다라면 괜찮았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쉬운 감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반등에 좀 실패가 됐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좀 올라와서 지지선은 좀 잘 잡아준 형태로 마무리했으면 됐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였다. 여기에 영향을 좀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또 다 밀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개별 테마주들 매도를 치면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그쪽으로 좀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은 상태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위쪽에서 더 팔아먹을 게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다시 꼬드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긴 한데 리스크는 여전히 더 큰 상황입니다. P 같은 경우는 아래쪽 지지라인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뭐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밀려버리게 되면 조금 네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대적으로 네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수급 주체를 보게 되시면은 외국인들이 3천억 원 순매도 해버립니다. 이게 11시 반 넘어가면서 갑자기 매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잠깐 얘네들 주춤했어요. 근데 연기금도 결국에는 순매도로 바뀌었고요. 이 금융투자 역시도 매도를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순매도로 마무리돼서 수급 주체들이 전부 다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 다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회복을 조금 시켜주면서 마지막에 반등들을 조금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그랬어야 되는데 코스피가 지금 여기 한 2시경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그냥 금융투자만 살짝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유지만 해주는 그런 역할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데는 환율의 영향이 좀 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환율 잠깐 보시면은 지금 130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이 조금 부담을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1300원대까지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살짝 또 오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대로 친다라면은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315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는데, 뭐 요 구간에서 어쨌든 단기적 저항이 잡히기 때문에 환율을 다시 내려올 거라 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조금 경계하거나 매도를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환율 내려옴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가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겠죠.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CPI 지표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시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벤트들을 다 넘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일까지는 조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영향은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 매도를 더 많이 끌어낼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매수가 들어올 만한 이유도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보셔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얘네들 되게 재미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플러스가 조금 넘어간 것들이 좀 있었어요. 셀트리온이라든지 KB금융은 원래 아까부터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LG에너솔루션 일단은 뭐 위쪽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국면 나왔고요. 나머지 것은 다 프로 등등이죠.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약세를 보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 국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이것들이 원래 매수가 이렇게 플러스 넘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 조금씩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약세가 좀 우세한 편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뱀이 2%대, 물론 뭐 위쪽에 꼴이 조금 미세하게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기조 잘 유지했죠. LNF 역시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5일선 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도가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첨보도 플러스 나왔습니다만 위쪽 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황이죠. 뭐 상황만 봐서는 지금 그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HLB라든지 SM 이런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하락세 좀 많이 보였고요. 오세 임플란트도 지금은 어제에 이어서 또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더라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좀 주요하게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고, 시젠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떨어집니다. 24,000원대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기대 거시면 안 돼요. 네, 아시죠? 뭐 어차피 뭐 계속 매도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매수를 뭐 해볼까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는 계속 실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상해드린 가격대가 2만원대 좀 아래쪽이었던가요? 네.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9,000원, 18,000원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니까 이런 것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실적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비슷한 패턴에 있는 것들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하락 추세가 완성되고 뭐 아래쪽 저점 지지가 나타나고 반등을 꾀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괜히 잘못 들어가시면 고생 많이 하시니까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도 볼게요. 네, FN 리퍼블릭이 오늘 상한가 그대로 유지됐고요. 브리지텍이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 굉장히 강한 모습이네요. 이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상한가였던 딥노이드가 좀 밀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됐고, MDS테크가 오늘 막판에 29.64 거의 뭐 상한가죠. 네,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보면은 10% 이상 종목들이
ETF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 보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라이프 시멘틱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신규로 생성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추세를 만들어내서 종목들보다도 새롭게 만들어진 종목들이 뭔가 이제 2차적인 반등. 왜냐면 신규 상장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좀 이제 집중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래에셋생명이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1.7% 정도 상승이면은 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좌가 뭐 그렇게까지 뭐 폭탄을 맞은 것처럼 많이 밀렸다거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은 좀 드는 모습입니다. 자, 하락률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하락률은 요거가 그냥 계속 하한가 돼요. 그 DYD가 오늘 하한가 떨어져 버렸네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 이 DYD는 뭔가 좀 되게 저거 할 것 같아요. 그죠? 오스코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ETF 제외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화인서킷, 하나시스템, BNGT 등등등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떨어진 모습이고요. 낙폭은 어떤 정도 됐냐면 3%대입니다. 그러니까 1.7에서 3% 요거 그 쉽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에서 1.7을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1.3 정도 남죠. 여러분 계좌가 오늘 1.3% 정도 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요 정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 안쪽에 변동성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좌가 오늘은 플러스 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판단은 좀 들고요. 뭐 0.5에서 1%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은 오늘 하락 패턴을 마무리했다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종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요 기관 쪽 움직임은 고버스 매수가 또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팔았는데 물량 많지 않습니다.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매수 물량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네 일단 매수고 매도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는데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즉 지수를 낮추기 위한 그런 매도가 좀 진행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매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버스 매수가 있지만 그 물량 자체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 쪽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해볼까 라는 정도의 느낌이지 뭔가 이제 시장을 줄여서 끌어내린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닐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외국인 넘어가시면요.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과 고버스를 같이 샀어요. 에코프로비엠을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늘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됐고요. 나노 신소재도 오늘 주가 반등세 나쁘지 않았는데 이 정도 됐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죠. 그동안 들어왔었던 물량이나 최근에 팔아먹은 물량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많이 팔고 조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받아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시켜주는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주의해야 되는 입장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수에서는 특별하게 종목들 보실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위메이드, 뭐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하는 부분 좀 있었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제일제장도 오늘은 네, 반등 조금 보여주면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긴 하네요. 네, 그런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매도가 좀 있었어요. 요거는 조정 좀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네, 31만원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조정 들어오고 나면 다시 반등 포인트 나올 거예요. 그 자리가 매수 시점으로 될 수 있다. 자, KT가 오늘 많이 빠졌네요. 3.9%나 빠졌어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지지선까지 밀렸으니까 일단 요 지지선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죠. 3만원 지지를 보고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일단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지선 때가 계속 밀리면서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이렇게 크게 좀 작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나 카카오 같은 거 매도가 있었고 CGM 매도가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매도. 그래서 매도 물량도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포스코하고 KT가 제일 많은 편이었고요. 그 외에는 외국인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접근으로 대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쪽에는 베팅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뭐 고버스 매수를 좀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레버리지를 팔아먹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면 또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일시적으로 매도가 들어가면서 또 저쪽 개별주 쪽 매수가 들어가는 흐름으로 가긴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닐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지수가 더 많이 내려가야 될 이유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선 때 유지 잘 되고 있으면 일단 홀딩 전략만 잘 유지하시고요. 매수 기회는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포지션이 이제 나한테 유리한 자리가 나올 때 그때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매수 포인트는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들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네, 이번 주가 끝났고 이제 2월의 마지막 주말이 왔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약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쁘긴 한데 월요일과 화요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요. 그 자리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푹 쉬시고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